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그리고 E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코드의 절약성과, 그리고 가독성인 측면에서, EL 태그를 이제 쓰면 좋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이 짜놓은 소스를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공부는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읽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EL 태그에 우리가 내장 객체들이 있는데요. 그 내장 객체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컨트롤 N 눌러서 JSP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하나 만들어 보는데 요번에는 내장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inner 해서 object.jsp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el 내장 객체 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그죠?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액션은 우리가 inner object okay라고 이제 우리가 inner object 그리고 ok.jsp 파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메서드 방식은 get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간단하게 우리가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 그죠? 그래서 id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input 태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역시 타입은 텍스트로 받아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name은 역시 name은 우리가 id로 주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나 만들고요. 한 칸 좀 줄을 띄우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제는 비밀번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비밀번호 해서 역시 여기다가 우리가 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죠? 자, 패스워드 하고 여기에 값은 pw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submit을 하나 주기 위해서 자, 타입의 텍스트에 submit으로 주도록 하죠. submit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value 속성에다가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폼 태그는 끝이 났고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 릿을 이용을 해서 제가 내장 객체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 내장 객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각각의 값들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서블리 컨텍스트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자 set 이렇게 하면 set attribute 해서 스트링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젝트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딱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우리가 속성과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언더바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네임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자 스트링으로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플리케이션 하고 여기에다가 세터를 통해서 내장 객체라고 이렇게 자, 키 뭐죠? 속성과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따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즉 서버가 이제 종료돼야 얘도 날아간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세션도 있죠. 세션 객체에다가 우리가 역시 set attribute를 하면 얘도 역시 name과 value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링하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역시 session underbar name을 주는데 어떤 걸로 줄 거냐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대로 동일하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세션 내장 객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션 아이고 세션 내장 객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정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페이지 컨텍스트가 있었다. 그죠? 페이지 컨텍스트 해서 여기에다가 역시 set attribute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지 언더바 name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시 오브젝트 타입으로 우리가 스트링을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우리가 내장 객체가 있다고 내장 객체가 있는 걸 확인을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리퀘스트 요청 처리 객체를 에다가 우리가 set attribute를 이용을 해서 역시 여기에도 자, 리퀘스트 언더바 네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값으로 역시 우리가 리퀘스트 내장 객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각각의 그죠? 각각의 내장 객체들에게 우리가 속성들을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inner OK.jsp로 이제 우리가 서밋을 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값들이 우리가 사용을 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한번 EL 태그로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와 내장 객체, 세션, 그리고 페이지 컨텍스트, 요청 처리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셋해서 이제 각각의 값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이 아니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가 나오겠죠. 페이지가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해봐야 넘어가 봐야 페이지는 없기 때문에 놔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BR 태그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게 좀 떨어지겠네요. 이거는 지금 P 태그 때문에 딱 먹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죠? 자, 여튼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inner obj.object.ok.jsp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JSP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inner 하나를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뭡니까? 내장 객체 저장값 출력하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리퀘스트 get 파라메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링하고 id 값을 가져와서 찍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string id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뭡니까? 리퀘스트 객체에서 들어온 자, set 캐릭터 인코딩부터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UTF-8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문자 인코딩 하시고 왜냐하면 한글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request에서 점 해서 우리가 get 파라메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id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는 pw가 될 겁니다. 그죠? 자, pw 이렇게 가져왔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표현식으로 우리가 자,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id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자, expression 태그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id 값을 넣으면 될 거고요. 이게 표현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br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이 복사해서 이거 이제 넣고 비밀번호를 한번 보죠. 비밀번호 해서 pw를 우리가 pw를 이렇게 하면 표현식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값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평선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수평선 만드는 태그인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예요? 표현식으로 이제 우리가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워서 표현식이 아니라 el 태그로 이제 우리가 태그로 값을 출력하는 부분을 역시 한 번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두 개 복사해 와서 표현식 안에만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쵸? 달러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el 태그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errum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죠. 그래서 그 ferrum이라는 el 태그 안에 내장 객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ferrum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써서 그리고 나서 점 id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워서 그리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자, PW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맞나요? 다시 HR 태그를 이용을 해서 수평선을 하나 더 꺼보고요. 일단 요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11번 해서 ID 해서 자, 뭐 A, B, C, D, E 하고 1, 2, 3, 4, 5 하고 로그인을 하니까 자, 똑같이 자, ferrum id를 통해서 우리가 ferrum 객체, 내장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id 값을 출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el 태그에 그죠? el 태그에 내장 객체 ferrum ferrum 객체를 이용하여 값을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장 객체의 값들을 지정을 해봤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찍어 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설정이 됐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p 태그 하나 넣어보죠.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거 그죠? 이거는 그냥 쳐야 되죠.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식으로 표현식이 아니죠. el 태그법으로 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안 나오네요. 아무 코드도. 그죠? 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그죠? 스코프이 이제 점 해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우리 요거 네임. 요게 지금 속성이잖아요. 그럼 이 값을 주면 이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오타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이렇게 여기다가 주도록 하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요. 이번에는 세션 스코프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세션 맞나요? 예, 그죠? 세션 스코프 해서 이제 얘는 세션 스코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션 스코프 점 해서 세션에 있는 name 요 키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던져주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그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뭡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내장 객체인데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내장 그죠? 내장 객체는 전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이 프로젝트 그죠? 웹 프로젝트에 전부 적용이 되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세션 스코프는 뭐예요? 세션 스코프이라는 내장 객체는 한 브라우저당 발송을 하잖아요. 클라이언트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션을 통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장 객체는 한 브라우저당 발생하므로 역시 아래와 같이 하면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역시 값이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는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좀 더 줬잖아요. 그죠?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요거 한번 보고 우리가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AAA 그리고 1111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얘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그리고 세션 스코프 이렇게 있는데 얘는 내장 객체, 세션 내장 객체 이렇게 값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에 값을 준 거와 리퀘스트에 값을 준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뭐죠? 페이지 스코프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붙여놓고 해서 페이지 그죠? 페이지 스코프 그리고 여기 페이지 스코프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우리가 여기서 페이지는 페이지 네임을 줬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네임을 여기다가 줍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줬던 게 뭐였던가요? 그죠? 리퀘스트 스코프였다. 그죠? 리퀘스트 스코프. 그래서 리퀘스트 스코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역시 여기서 리퀘스트 네임의 키 값. 그죠? 키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 놨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이렇게 됐다면 말 그대로 말하면 페이지 스코프이라는 이 내장 객체 그죠? 이 페이지 스코프과 그죠? 페이지 스코프과 리퀘스트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내장 객체 리퀘스트 스코프 그죠? 스코프 내장 객체는 현재 이 페이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되지 않아. 아무리 이렇게 키 값을 우리가 던져줘도 이것을 출력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너 오브젝트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만 사라져 있고 이것도 역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아 출력이 결과값이 그죠?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관이 없죠. 됐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어때요? 페이지 스코프과 리퀘스트 스코프는 값이 안 나온다 그죠? 맞나요? 왜? 그 얘는 요 페이지에서만 먹히거든요. 그죠? 요 페이지에서만 먹히기 때문에 만약에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값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내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를 시작할 때, 그죠? 이 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속성을 지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스 아웃 뭐 이거는 그냥 콘솔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페이지 스코프 이거를 그대로 여기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해보니까 이게 나온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 페이지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페이지 스코프과 그리고 뭡니까? 리퀘스트 스코프 내장 객체는 객체의 범위 스코프 범위 그죠? 범위는 어디까지? 현재 페이지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장 객체를 정리를 하시면 범위를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우리가 뭐예요? 이 EL에 관련된 태그를 우리가 이제 배워봤고 아울러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식 대신에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도 절약이 되고 등등이 됐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실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여기다가 일단 HR 태그 하나 넣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실제로 그죠? 실제로 EL 태그는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죠?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남들이 타인이 개발한 내용을 읽을 줄만 알면 될 거죠. 알면 되겠죠. 알면 될 것이다. 맞죠? 하지만 아울러 그죠? 아울러 이 EL 태그를 우리가 잘 이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을 해봤듯이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또한 가독성도 그나마 조금 그죠?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에요. 딴 거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요. 그죠? 이게 결론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남이 쓴 코드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EL 태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게 바로 뭐였어요? 그죠? JSTL이었다. 그죠? 자바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자, 그거는 많이 쓰거든요. JSTL은. 왜냐? JSP 태그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건 통캣 서버에서 통캣 아파치에서 직접 제공을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EL 관련된 태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강의도, 실습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장 객체도 아울러 살펴봤고요. 정리를 조금 해 두시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